자, 말로만 듣던 삼각함수를 드디어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플랜을 좀 짜보니까 이번 달에 한 3주 정도 시간이 남는데 어차피 최상위는 다 끝났고 거의 그다음에 이번 달에 복습하는 것까지 마무리는 안 되겠지만 일단 책 한 권, 9권 우리 교재 끝내는 건 아마 가능할 것 같아. 별일 없어요. 이번 주에 첫 단원 개념 우리 책 2개 있잖아. 우리 첫 단원 개념을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고요. 또 다음 주 되면 그래프 그리는 거 좀 해보고 그 다음 주에는 활용 단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삼각함수가 만들어지는 고등 시선에서의 정의를 한번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일단 내가 각이라는 걸 먼저 써놨는데 니네 중학교 3학년 때 삼각 B 있잖아요. 아까 배웠지? 삼각 B 했을 때 니네가 저번에 잠깐 나랑 얘기했던 거 잠깐 기억을 떠올려보면 그 특수각의 삼각비 표를 내용을 까먹었다고 했었잖아. 그때 내용이 뭐가 있냐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일 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표로 외웠었단 말이야. 이따가 얘기할 거야 그것도. 오케이? 할 건데 삼각비를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각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도가 30도가 측정이 됐다. 그럼 그 각도를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적용해서 풀이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일단 삼각비 중학교 때 공부한 거에 따르면 각도가 좀 중요하다는 거를 머릿속에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각도의 시선의 차이를 일단 좀 느끼고 넘어가자. 각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요? 중1 때 기본 도형할 때 했어요. 점선, 면, 각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도의 정의가 뭐라고 써있냐면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적혀있어요. 이해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니네 책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직선이 뭔지 알잖아. 어떤 기준점이 있었을 때 이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여기가 O라고 했을 때 반직선 OX는 그림이 이렇게 써 있었지. 그 다음에 각도 자체가 중학교 때 각도를 정확하게 각의 크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했죠?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전한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반직선의 회전한 양. 자, 중요 과정이야 이거. 자, 이렇게 돼 있어. 지금 OX라고 돼 있지. 여기에 반직선이 두 개가 포개져 있는 거야. 그럼 포개진 것 중에 하나를 적당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끄집어 돌렸어. 그러면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반직선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녀석을 예를 들어서 OY라는 반직선이라고 이름이 그냥 붙여준 거야. 그럼 회전을 어떻게 했냐면 반시계 방향이니까 자,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 확인됐죠? 그때 이렇게 반직선 사이에 이루어진 이 부분을 각이라고 부르고 예를 들어서 크기가 각도기로 재봤더니 30도였다. 그러면 노란색 부분을 해당하는 각도 그냥 30도라고 무리 없이 우리가 받아들였단 말이야. 자, 근데 고등학교 거를 이제 할 거니까 약간 여기다가 하나 첨가를 한번 해볼게. 내가 지금 반시계로 돌렸지. 근데 이번엔 반직선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번엔 OY 반직선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이번엔 회전하는 게 이 방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똑같이 30도만큼 회전했다고 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나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나 크기는 30도가 똑같지. 그럼 중학교 땐 이렇게 돌아가나 이렇게 돌아가나 안 중요해. 그냥 돌아간 양 자체가 30도면은 그 녀석 그냥 30도 이러고 끝났어.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내용이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각도의 의미는 회전한 양, 다시 말하면 크기에 주목을 하지 돌아간 방향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에는 방향까지 고려를 하더라. 차이점이 있어. 자, 고등학교 때에는 크기도 재. 근데 돌아간 방향에도 주목을 해. 뭐라고요? 각을 자 만들어줄 때 자 각을 재는 방향에 주목을 합니다. 별로 안 어려워 오늘 하는 거야. 그냥 좀 새로운 내용이긴 한데 안 어려워서요. 진짜 어려운 거는 그래프부터 시작이야.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적인 거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반직선이 두 개가 포개져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5고, 자, 5라고 했어. 이번엔 그냥 그림을 하나로 그리자. 했을 때, 아까처럼 30도 크기만큼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럼 당연히 이 사이에 있는 게 각이겠지. 근데 방금 말한 대로, 자, 아까 설명 어떻게 했죠? 여기 두 개가 반직선이 포개져 있을 때 반시계로 회전시켰다 했잖아. 그럼 이번에 돌아간 방향이 이렇게 돌아간 거 맞나요? 그랬더니 똑같이 30도가 돌아갔는데 고등학교 때에는 돌아간 방향에 따라서 부호를 측정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이따가 편각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 라인의 기준을 했을 때 반시계로 돌렸죠? 이렇게 반시계로 돌아간 거는 양의 방향이라고 해서 플러스 30도라고 해요. 근데 플러스 기호는 생략을 합니다, 물론. 자, 이렇게 했을 때 양의 방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해서 양의 방향으로 돌아간 거를 우리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냥 30도라고 합니다. 그럼 부를 때에도 90도면 양수값을 받기 때문에 양의 값이라고 정의를 해드려요.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갔을 때. 알겠어요? 그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똑같이 겹쳐져 있던 반직선을 회전을 시키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던 이 반직선하고 똑같은 위치에 포개지게끔 돌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서 포개질 겁니다. 맞죠? 그럼 돌아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지금 반직선하고 똑같이 위치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무슨 얘기야? 양의 방향이냐? 얘는 반대 방향으로 돌았으니까 느낌상 뭐겠어? 음의 방향이겠죠? 자, 그럼 일단 크기는 얼마일까? 전체가 360도잖아. 그럼 30도를 빼니까 크기는 330도인데 양의 방향과 반대의 방향을 갖기 때문에 얘는 음의 방향인 거야. 그래서 쓸 때는 마이너스 330도라고 써요. 자, 그래서 얘는 어느 방향이라고? 음의 방향. 자, 그래서 외워야 되는 정의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거는 앞으로 음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 자, 부를 때는 음수값을 갖기 때문에 음의 각이라고 불러요. 자, 정의합니다. 정의.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다루지 않았던 크기뿐만 아니라 돌아간 방향에 따라서 양의 방향, 음의 방향 표시까지 다 해주게 되어 있어. 자, 차이점이 여기서 하나 발생하죠. 자, 그럼 이것도 고등시선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냐? 얘는 반시계니까 양의 방향이죠. 그럼 플러스 30도야. 이렇게 돌아갔으면 시계 방향이니까 음의 방향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0도라고 앞으로 불러요. 자, 차이점 알겠죠? 별거 없어. 자, 이 책에 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첫 페이지에 항상 나와 있는 게 뭐 동경, 시초선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자, 시초선이 뭐냐면 각도를 재기 위해서 삼는 기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아까 내가 이거 어떻게 얘기했죠? 두 반직선이 포개져 있는데 두 반직선 중에 하나를 양의 방향으로 돌릴래? 음의 방향으로 돌릴래? 이 얘기를 했었죠. 그럼 애초에 포개져 있던 라인에 있는 하나 남은 이 녀석이 있어요. 그럼 얘가 각도를 노란색으로 갈 거야? 파란색으로 갈 거야? 라고 재기 위한 기준선이란 말이야. 그때 이 남아있는 이 녀석 하나를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시초선 말고 돌아간 녀석이 있지. 그럼 얘는 각도를 재기 위한 끝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녀석은 동경이라고 불러. 그럼 쉽게 생각하면 회전에서 만들어진 녀석은 동경이고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는 건 시초선이다 라고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때랑 다르게 이렇게 각도가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부호가 설정되네 라는 것 때문에 이 각도를 하나의 표현으로 정하기 위한 정의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부를 때는 일반 각이라고 불러. 그럼 얘는 뭐냐면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각도를 하나로 표현하기 위한 기초 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의가 내려지냐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360도에다가 곱하기 n을 쓰고 여기에서 n은 정수야.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플러스 몇 도를 써줘. 네,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자, 방금 얘기한 거를 그냥 덧대서 바로 얘기해 볼게. 잘 봐라. 돌아가는 방향을 따진다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저거를 하나로 어우를 수 있는 표현이 빨간색이라는 건데, 자, 시초선이겠죠? 이렇게. 자, 시초선이 있을 때 얘를 똑같이 30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얘는 당연히 플러스 30도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 맞나요? 자, 근데 생각.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데 30도 말고, 잘 봐. 우리가 한 바퀴가 360도인 걸 알잖아. 말로 해.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라. 이 상태에서 360도를 돌아갔어. 그럼 제자리로 오죠. 그 다음에 30도를 회전하면 지금 그려져 있던 이 10초선, 미안, 동경하고 똑같은 위치에 자리 잡겠지. 그럼 이번엔 실제로 돌아간 각도가 얼마야? 360도 돌아가고 30도 돌아가죠. 그럼 얘는 뭐라고도 부를 수 있냐면, 자, 그냥 색깔 구분해줄게. 360도 돌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360도에다가 30도를 더 돌아가는 거지. 근데 각도의 크기는 다르지만 동경에 위치하고 있는 건 어때요? 똑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됐죠. 그럼 나중에 얘기할 건데 30도랑 360도 플러스 30도는
고등학교 시선에서의 각도 입장에서 봤을 땐 같은 녀석이에요. 오케이? 10초선 말고 동경의 위치가 똑같잖아. 그치? 자, 이렇게 동경의 위치가 똑같아지면은 다른 크기죠, 물론. 회전의 양은 다르잖아. 근데 돌아간 방향은 물론 같기도 하지만 위치하고 있는 동경의 위치가 똑같으면 이 녀석은 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그림 하나 더 그려볼게. 마찬가지로 동경이 이렇게 위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음의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볼래요? 자, 여기 계세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양의 방향이니까 플러스였잖아. 이번에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갔어. 그럼 여기서 스톱하면 마이너스 330도지. 맞니? 근데 한 바퀴를 돌았어. 반대 방향으로. 그럼 현재 몇 도 들어간 거야? 마이너스 360도죠. 음의 방향이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일단 동경의 위치는 위의 그림하고 똑같다는 거 확인했지. 그럼 이번에 움직임 방향을 잘 봐. 일단 마이너스 360도 돌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 건 양의 방향입니다. 그럼 뒤에다가 뭐라고 쓰는데 30도라고 쓸 수도 있겠지. 그러면 파란색이나 주황색이나 노란색이나 동경의 위치 똑같네. 그러면 각도도 어떤 거야? 똑같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쓴 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다. 야, 주황색 봐라. 한 바퀴 돌아갔다가 30도 돌아가는 거라며. 그러면 두 바퀴 돌고 30도 돌아도 동경의 위치 똑같겠지. 말로 하자. 그럼 360도를 두 번 돌았으니까 360 곱하기 2 더하기 30도겠죠. 그럼 얘도 봐봐. 음의 방향으로 360도 돌아갔다가 플러스 30도 간 거잖아. 똑같아.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양의 방향으로 30도 돌아가도 지금의 동경하고 위치 똑같지. 그럼 그때 뭐라고 썼는데? 마이너스 360도를 세 번 움직인 거잖아. 그럼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n이 정수라고 하는 이유가 돌아가는 회전수인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3, 그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30도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3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자, 알겠어요?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돌아가든 양의 방향으로 돌아가든 여기 있는 n 자체가 돌아간 바퀴수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정수라고 했죠? 그럼 왜 정수면 0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왜 0도 들어갈 수 있냐면 이 30도 봐봐. 얘를 굳이 저기다가 짜맞추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360도에다가 곱하기 0 해놓고 플러스 30 이래도 되지.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굳이 한 바퀴씩 돌아가는 행위 안 하고 한 번에 간 거라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굳이 n값이 0이 아닐 필요는 없는 거야. 0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자, 알겠나? 그러면 저기 있는 360 곱하기 n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양의 방향이건 음의 방향이건 돌아간 바퀴 수에다가 마지막에 돌아간 각도까지 측정해주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일반각의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규칙성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여기 있는 알파 있죠. 지금 내가 예시로 둔 거 뒤에 들어가 있는 알파가 30도지, 30도. 일반적으로 저기 있는 알파는 범위가 자, 0도에서부터 360도 직전까지를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360도가 되면은 앞에 있는 360하고 묶여 계산을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얘가 앞으로 빠져나가면 숫자가 정리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정리되고 난 마지막에 짜투리 각도라고 할까요? 자, 이 각도가 보통은 360도보다는 작은 각도를 많이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시로 든 게 360도보다 작은 각도 쓴 거예요. 자,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각도 얘기만 하고 쉴 거다. 알았냐? 근데 굳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 내용을 보면 알아요. 지금 오늘 하는 삼각함수 자체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기초 작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일반각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두 번째 단원이 그래프라고 했잖아. 그 그래프 그릴 때 이 개념이 다 들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사전적인 사전 정의야 그러는 거야. 지금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일단 뭐야? 두 가지 차이점을 느껴야 돼. 첫 번째, 방향 따지지. 두 번째는 뭔지 알겠니? 각도의 크기가 어때요? 똑같다. 아니 똑같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도의 크기가 돌아간 바퀴 수야 이거 100바퀴 돌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예를 들어 이거 같다고. 그럼 3600 플러스 30도죠. 각도가 엄청 크지. 근데 니네 중학교 때 다뤘던 삼각비에서만 생각해봐. 90도 넘어가는 거 한 적이 있어. 삼각형에서 하다 보니까 90도, 직각삼각형에서 하다 보니까 90도 안 넘어갔지. 이렇게 각도를 다루는 범위도 크죠.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까지 한 얘기만 봤을 때 방향도 따져, 심지어 각도의 크기가 제한이 없어. 지금 이 얘기가 중요해. 이 지금 말한 얘기 자체가
두 번째 단어 그래프 그릴 때 다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이거 지울게. 일단 개념은 금요일까지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 첫 단어는 개념이 어렵진 않다. 근데 뭐가 좀 어려울까? 적응하는 게 좀 어려운 거지 아무래도. 생소하잖아. 아니 생소하잖아. 양의 방향, 음의 방향. 니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또 미래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이과 쪽 갈 사람들은 이제 과학 쪽 선택 과목 하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뭐 일단 만약에 이과 갈 거면 나의 추천은 당연히 물리를 선택하려고 추천하는데 뭐 물리, 물투, 화투 이렇게 선택하지 보통 물리 공부하면 앞에 나오는 것 중에 그게 공통이 나오는 거지 선택 과목에 나오는 게 내가 시간이 돼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속력 있죠 속력. 속력을 보통 분이라고 많이 쓰잖아. 우리 수학 같은 거 공부했을 때 속력 단위가 고등학교 가면은 방향을 따지는 거야. 그렇죠. 양의 방향인데. 그래서 속력은 니네 원래 음의 값을 계산하지 않았었지. 5km/h면 그냥 시속 5km인 거잖아. 마이너스 5km/h 이런 거 맞아요. 뒤로 안 가는 해봤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방향이야. 뒤로 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아니었어? 얘도 시초선처럼 기준점이 있어. 어떤 출발점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양의 방향인 거고 이쪽으로 움직여서 음의 방향. 이렇게 방향을 따지기 때문에 나중에 벡터 값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벡터 값이 위에 막 화살표도 많이 붙어 있어요. 나중에 공부할 거야. 근데 이 개념하고 유사해. 방향을 따지고 있잖아. 각도를 마이너스 썼잖아. 이거 같은 것만 봐도. 그러니까 이게 음의 값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방향을 따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물리 공부할 때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내용에서 편각이라는 걸 얘기할 건데 이거 사실 이래 둘은 이제 나중에 한 예였으니까 나랑 수업을 안 했는데 어디서 많이 편각 내가 삼각비 할 때 한번 얘기했어. 자, 이거 기억 떠올려보자. 자, 좋아. 보각은 아니고. 그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어디서 주워줄 때? 자, 어떻게 표면이에요? 필기할 필요는 없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있어. 삼각비에서 기울기를 정의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루고 있는 각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60도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탄젠트 60도가 얼마였는지 기억나네? 네. 루트 3이었다. 당연하죠. 2대1 대 루트 4. 그래, 뭐 루트 3이었다. 근데 이 탄젠트 값이 직선에서의 기울기랑 같은 뜻이었어. 네. 근데 내가 이거 설명할 때 니네한테 뭐라 했냐면 여기 있는 각을 나중 가면 얘들아 삼각함수 때 지금 하고 있잖아. 삼각함수 때 가면 이 각을 나중에 편각이라고 부르고 정의도 얘기하고 있어. 지금 써줘. 편각이 뭐냐면 x축에 자, 좀 이상한 용어가 나와. 양의 방향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바로 해석할 수 있다? 양의 방향이 말 그대로 양수라는 거잖아. 그러면 원점이 있어. 이게 x축이잖아. 그럼 양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양수값이고 이쪽으로 가야 음수값 아니냐? 그럼 양의 방향은 이 방향이겠지 당연히.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측정한 각도라고 써 있어. 그러면 요게 시초선 같은 거야. 아까 회전시켰잖아. 이 시초선이라네. 그럼 회전을 시켰어. 그럼 여기서 적당히 양의 방향으로 회전시켰더니 저 개념을 쓰게 되면 플러스 60도겠죠? 그렇게 60도라는 측정이 되면 걔는 편각이다라고 앞으로 부르겠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게 중학교 때는 이제 안 나오지 사실은. 고등학교 개념이고 그리고 편각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등학교 때도 내가 알기로 빠졌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내가 써주는 글씨를 그냥 풀어서 써주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이거 일일이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요 단어를 아마 많이 쓸 거야. 그래서 나도 그냥 오늘 설명해주고 앞으로는 이 편각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쓸게. 자, x축의 양의 방향을 정확하게 내가 아까 이거 시초선이라고 하지 않았냐? 시초선이라고 했을 때 이해만 하십시오. 자, 정확하게 기준이 시초선에서부터 회전시켜서 얻은 각이지. 맞나? 자, 그렇기 때문에 시초선에서부터 잰 각이라고 하면 돼. 생각이요. 잰 각. 뭐 측정한 각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이 편각을 언급한 이유는 앞으로 삼각함수 단원에서 편각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으셔야 돼요. 탄젠트 할 때만 평각 썼어요 예전에. 중학교 거 할 때 일대밖에 안 나왔어. 쓸 일이 없었어 사실. 문제도 쩌렁 양의 방향으로 만들어진 문제에도 멘트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편각이라는 단어가 교과서에도 빠져있기 때문에 안 나와.
자, 삼각이라는 단어가 삼각함수에서 주로 다루는 각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시고 자,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도 별로 안 어렵습니다. 여기다 할게요. 아하. 야, 지금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 하면서 저 좌표편면에 삼각이 나온다는 걸 벌써 한번 언급을 했죠. 그럼 고등학교 때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럴 때 이제는 시초선이랑 동경을 좌표표면에다 그래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좌표표면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X축의 양의 방향인 이 부분이 시초선의 역할을 한다고 했지? 맞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로 동경을 적당히 회전시켜서 그려볼게요. 자, 이번엔 요만큼 좀 더 삐져나오고 이 정도 회전시켰다고 해보자. 그럼 이번에 겹쳐져 있던 반직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겠지. 맞죠? 그럼 이게 시초선 동경 같은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양의 방향으로 돌아갔으니까 당연히 얘는 양의 값이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각도 자체가 몇 도인지 몰라. 대충 따져보면 90도보다는 좀 크겠지. 그렇지? 물론 180도 반 바퀴보다는 좀 덜 회전했으니까 뭐 크기를 대충 유추해보면 90도에서 180도 사이라는 것까지 유추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시초선 말고 동경이 지금 뻗어나가는 방향을 좀 주목해 보시면 얘는 굳이 따지면 원점에서부터 이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죠? 맞나? 이렇게 이사분면 방향으로 동경이 뻗어나가고 있을 때 여기에 생긴 노란색 각은 뭐라고 부르냐면 제2사분면 각이라고 불러요. 뭐의 기준에서 보면 돼? 동경의 위치에 주목하면 돼. 안 어려워 얘들아. 자, 몇 개를 그려볼게. 그러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다 있지 않겠니? 그렇죠? 그럼 이번엔 이렇게 들어가게 생각해보면 그럼 이번엔 동경이 이렇게 위치하겠지. 이렇게 위치하겠지. 물론 얘는 음의 값이겠죠. 그렇기는 한데 동경이 위치하고 있는 게 3, 4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지 않니? 그럼 얘는 제3, 4분면의 각이라고 불러요. 자, 별거 없죠? 그래서 동경이 뻗어나가는 방향의 기준에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하는 게 몇 개 있는데요. 자, 보세요. 1200도라는 각도가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중학교 때는 360도, 커봤자 90도까지밖에 안 했는데 물론 전체적인 우리 뭐 중학교 1학년 때 기본 등에서 각도 얘기했을 때도 보면은 아무리 커봤자 한 바퀴를 넘어가는 건 당연히도 않았단 말이야. 이미 아까 일반각의 정의 보시면 알겠지만 무한하지? 바퀴수에 따라 무한한 거잖아요. 이거는. 자, 이렇게 각도가 크게 나왔을 때 자,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몇 사분면 각인지를 한번 측정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굳이 왜 하고 있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선생님 69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언제 했어요? 예전에 그 정다각형의 정다각형의 정답할 때 이런 게 있었다고? 아니 쌤 일반각 예전에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내각이 그 활용하면은 막 1000막 난 얘기하는 1440도 이런 거 보잖아요. 옛날 선생님 얘기했던 그 활용했을 때 뭐요? 그 운동장 도는 거. 각은 나왔잖아. 응? 운동장 도는 거? 네. 전혀? 운동장 도는 그 거. 운동장 도는 게 뭐야? 그 원이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두 사람에서 돌잖아요. 그때 만날 때? 네. 근데 엄마가 활용할 때는 했겠지. 네. 근데 쌤 그때 일반만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니 절대로 나 얘기하지 마. 근데 나한테 많이 들어봤는데. 난 교육과정 벗어나가는 설명은 절대로 안 해. 옛날 선생님이 해주겠지. 옛날 선생님이 저한테 보고 설명해 줬어. 3학년 때. 저분이? 옛날. 예전하고? 예전하고? 중3 1학기 거 할 때 보각을 알려줬어. 그걸 왜 해줘? 필요 없는데. 그래 뭐 이거는 보각을 활용한 것이다. 중3한테 가옵수 설명하는 사람도 있거든. 저희한테 설명하잖아요 쌤. 현행 나갈 때 말고 현행할 때. 가옵수가 왜 필요 없는. 자, 어디서 나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반각 표현으로 바꿔. 360도 곱하기 정수꼴이잖아. 그럼 간단하게 하는 건 이걸 360으로 나눠봐. 그럼 360에서 3하면 1000 얼마야? 80. 120. 그러면 더하기 120도지. 네.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120도 돌아간 거죠. 그러면 그치, 그림 그리면 이상하다. 어떻게 돼? 자, 그러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120도 돌아간 거겠지. 그럼 10초선이, 동경이 이렇게 위치하겠죠.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게 뒤에 그러니까 120도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4. 응? 왜? 그러니까 360 곱하기 4 마이너스 그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 좋은 질문이야. 그렇게 해도 돼. 그럼 마이너스 140. 자, 그럼 4를 했어? 그러면 360, 좋은 질문이야. 마이너스 그럼 얼마냐? 240. 마이너스 140. 마이너스 얼마야? 240. 240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여기서 바퀴 스윙을 치는 돌고 거네. 자, 네 바퀴 돌았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0도니까 음의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고 60도 더 돌아가야 되지. 맞냐? 180도 돌고 60도 더 돌아가야 되지. 이해되니? 그럼 이번에 위치가 어때? 똑같다. 똑같아. 야, 봐봐. 여기 90도, 30도잖아. 같은 나무 뜻이에요. 60도지. 똑같은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표현만 다르지 같은 각이라니까. 알겠어요? 그럼 어쨌든 동경의 위치가 이사분면에서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제 이사분면의 각이다라고 하면 돼. 자, 별로 안 어려워 얘들아. 그러냐? 자, 그러면 쉬는 시간 전에 할 마지막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하나 얘기 안 했구나. 자, 잘 봐라. 동경이 뻗어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 언급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근데 돌아가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동경이 무조건 4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진 않아. 왜 그러냐면 양의 방향으로 90도 돌아가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뻗어나가겠죠. 그럼 뭐래? 근데 이번에 동경이 그러면 Y축 위에 속해 있지. 그럼 어느 4분면에서 뻗어나가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 또 뭐도 있겠어요. 음의 방향으로 180도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번에 동경이 이렇게 뻗어나가요. 그럼 이번엔 X축에 포함되어 있지. 이것도 어느 4분면에서 뻗어나가는 게 아니죠. 방금 말한 대로 자 하나 참고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고. 여기 서 있다. 저기 써있어. 동경 오피가. 자 그래서 동경이 X축, Y축에 포함될 경우 동경이 가지고 Y축과 Y축과 X. 자, 포함될 경우 뭐라고 부른다? 어느 사분면에도 각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아. 자, 그래서 사분면 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맞춘다. 자, 알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우리 저 라센에는 유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따가 뭐 문제풀이 한번 확인을 할 텐데 개념에는 안 써 있고 지금 말한 편각의 개념을 써가지고 적용하는 예제가 몇 개가 있어요. 자, 그거를 그냥 오늘 첫날이니까 그냥 정리만 한번 해보자. 자, 번호가 지금 이제 부채꼴이요. 5번이냐 6번이냐 5번인가? 아니 그건 좀 이따 할 거야.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위치 관계 줄 거야. 자, 위치 관계.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쪼개져 있어 그 책에. 6번. 암기사항은 아니고 얘들아 그냥 이해만 하면 돼. 나도 이거 안 해온다. 막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한 5개 정도가 나와 있어. 이해만 해봅시다. 자, 이번에 색깔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동경이 한 바퀴를 돌고 적당히 1사분면 각 정도의 이 정도로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돌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번엔 동경이 이렇게 위치하겠죠. 자, 1사분면의 각이죠. 그 다음에 파란색 동경이 마찬가지로 돌아갔는데 요만큼만 돌아가서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일치 동경. 그래서 노란색 각을 알파라고 생각하고 파란색 각을 베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한 거는 동경이 어때요? 일치할 때. 일치할 때, 자, 알파랑 베타가 다 일반 각인 거란 말이에요. 회전했기 때문에. 그럼 두 각도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각도를 빼보세요. 때는 360이 그럼 나와. 정확하게 360도 나오지. 이해되니? 이렇게 돌아갔을 때 여기까지가 360도잖아. 예. 근데 겹쳐진 부분만큼 뺐으니까 이거 두 개 상쇄되겠죠. 이렇게 상쇄되겠죠. 예. 그럼 한 바퀴 남는 거 이해됐어? 예. 자,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는 360도가 맞는데 자, 지금 쓰고 있는 게 다 일반각이란 말이야. 그럼 아까 우리 일반각의 표현이 어땠어? 360 곱하기 정수 플러스 알파였지.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이 알파의 범위가 얼마였죠? 0도부터 360도 직전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답을 구해보니까 꼬랑지 쪽에 있어야 될 이 각도는 없는 거야. 360도 범위 안에 안 들어가서. 그럼 뭐를 해야 되냐면 일반각에는 곱하기 n 표현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0 포함해서 다 들어간다 했잖아.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뒤에다가 n을 한번 써줘야 돼. 알겠지? 그럼 이렇게 이해하자. 일치할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든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든 상관없어. 왜? n은 정수니까 음수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일치할 때는 두 동경을 빼면은 무조건 각도가 360도의 배수가 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360도가 아니라 배수라고. 배수가 안 되지 않아요? 음수도 배수라요. 고등학교 때는 양의 음의 합수, 양의 합수가 이런 거 다 있잖아. 그거랑 똑같아. 알았지? 자, 됐나? 그 다음에 이해만 하면 된다고 암기사항 아니야. 자, 두 번째는 원점 대칭일 때도 있어요. 저희도 이해해볼까?
사실 삼각함수 할 때 이건 막 되게 중요하지는 않은 다섯 개가 거야. 근데 많이 나오는 건 내가 아까 6개라고 했는데 5개. 5개야 5개. 3개 있는데. 5개. 최근 앞에 앞에 앞에. 자 보자. 이번엔 파이프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동경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한 이 정도 돌아갔다 쳐볼게. 그럼 이번에 동경이 그럼 이렇게 위치하겠죠. 맞나? 그 다음에 파란색 동경이 적당히 이 정도 돌아갔는데 정확하게 이 동경 두 개가 원점 기준으로 접었다 피면 포개지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원점 대칭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돌아간 거를 베타라는 크기라고 할게요. 자, 얘를 알파라고 할게요. 이번에 두 각도를 적당히 어떻게 계산하면 특징이 나타나느냐? 야, 얘네들이 원점 대칭이면 얘들아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한 직선이겠지. 평행이랬다. 쭉 뻗어나가는 거지. 꺾여있지 않겠죠?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이해됐냐?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정확하게 180도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그럼 정확하게 몇 도예요? 180도가 되겠죠. 잘 봐라. 뭐 하는데? 파이요. 여기 책에 파이가 나와. 그럼 이따가 해줄 거야. 360도. 이따가 해줄게. 뭘 벌써부터 해석하지 마. 그러니까 이 파이라가 360도. 자, 그럼 봐. 그 보는 거나 집중해. 이따가 해줄 테니까요. 그거 하면 니네 또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고. 자, 그러면 잘 봐. 일반각에서 일반각 뺐어. 아까 내가 뭐라 했어? 360 곱하기 얘는 기본으로 옵션으로 껴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는 아까 말한 호랑지 붙어있는 알파 그 각도 범위 안에 딱 들어가죠. 알겠냐? 자, 그럼 정확하게 답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얘는 360도 곱하기 얘 플러스 180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 알겠어? 이거 기본 옵션이야. 알겠지? 얘는 정수이기 때문에 날아갈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축 대칭도 있고요. Y축 대칭도 있는데 하나씩 봐야 돼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자, 데칼크만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 어떤 이번에 한꺼번에 그릴게. 자,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두 가지가 자, X축 대칭이네. 자, 요만큼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동경이 요렇게 있어. 그럼 이게 접으면 포개진다. 오케이? 자, 그럼 접었다 피면 포개지는 거야. 자, 잘 봐. 그럼 접었다 피면 포개진다는 얘기는 요 각도랑 요 각도랑 똑같겠죠. 네. 크기만 봤을 땐 똑같겠죠. 물론 노란색은 이렇게 들어간 거고 파란색은 이렇게 들어간 거야. 각각을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자, 됐어요? 그러면 자, 이거 말고 반대 방향으로 설명해 보자. 자, 이거 말고 상관은 없는데 계산 구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생각해 볼래? 이렇게. 상관없잖아 어차피 방향만 다를 뿐이지 위치는 똑같죠. 자, 그럼 알파랑 베타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면 쉬워. 야, 이게 크기만 봤을 때 이게 알파인 거잖아. 중학교 시절에서만 봤을 때. 그럼 여기도 빨간색으로 바꾸가 똑같으니까 이것도 잘못 그랬다. 시초선 여기 대결하다. 여기는 가고 그대로 밑으로 잡아내면 여기는 알파랑 여기는 알파랑 똑같을 것 같아요. 예. 그럼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더하면 정확하게 한 바퀴죠.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빼기를 하지 않고 더해요. 더하기를 해요. 그러면 360. 그럼 360도인데 마찬가지야. 일반각의 표현이니까 n값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나눠주기. 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360의 배수가 돼야 돼요. 똑같이. 자, 됐죠? y축 대칭 해보죠. X축, Y축 대칭이 동일이에요. 대칭 구조라고 대칭 스스로 대칭이라고. 얘네 둘이 스스로 대칭 구조. 그림 하나 5개가 있잖아요. 아, 마지막 거? 네. 마지막 X축, 거는 Y축 대칭. y는 x 대칭. 자, 그럼 이번에 마찬가지로 두 개 그려볼게. 자, 이번에 이렇게 된 거야. 노란색 동경이 이렇게 돼 있고 파란색 동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 접으면 포개진대요. 집중해라. 자, 그럼 노란색은 요만큼 돌아갔으니까 얘를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자, 얘를 베타라고 하자 이번에. 자, 이번에 파란색은 이렇게 돌아가서 요거를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거 접었다가 피면 포개진다. 그럼 이번에 각도가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똑같겠지. 접었다 했을 때 똑같겠지. 그럼 여기는 베타를 여기다 그대로 옮기면 알파랑 베타 더하면 반바퀴 되겠죠.
이해되냐? 여기는 빨간색으로 옮겼다가 그럼 노란색으로 옮기면 여기 붙을 거 아니야. 예. 그럼 반바퀴잖아. 예. 어려워. 그냥 외울 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구하면 이번에 무조건 180도가 생겨. 앞에 뭐 써야 돼? 360? 저거는 고정이에요. 네. 이거 왜 180도예요? 반바퀴잖아요.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여기랑 여기랑 똑같죠? 예. 그럼 이거 아, 갖다 네. 붙였다 생각해봐. 아, 그럼 파란색 더하기 노란색. 네. 반바퀴. 180도네. 알았지? 360에는 고정이야. 무조건. 알았죠? 근데 이 그림에서만 봤을 때는 n이 0인 거야. 근데 파란색이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없을 수도 있잖아. 이해됐니? 네.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해버리면 360 플러스 180도가 돼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때 360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본 옵션이야. 선생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얘네다가 용지 보르면 되는 거죠. 자, 알겠죠? 마지막 y는 x의 증도 한번 해보죠. 깔끔하게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 머릿속에 얘들아 이 그림만 좀 떠올리면 될 것 같아. 사실 이게 공식을 암기할 게 아니야. 알았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도 잘 안 해거든. 자, 보세요. y는 x가 있어요. 동형 두 개가 있는데, 자, 노란색이 이렇게 왔고, 파란색이 이렇게 왔는데, 두 개가 저거 맞춰가지고 포개져. 자, 그래서 노란색을 이번엔 편각 알파라고 하고, 이거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뭐 하면 될까요? 빼요. 때만 뭐 재미있는 사실 만들어낼까?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y는 x 대치. 저예요. 더하면 90도가 돼요. 더하면 90도가 돼요. 어떻게 어떤 원리로 할 수 있겠어요? 점점. 여기 있는 각도랑 여기 있는 각도랑 똑같겠지. 예. 그렇지? 자 그럼 여기는 파란색 일로 옮겨. 그럼 노란색 플러스 파란색 되죠. 그럼 딱 90도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번엔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90도가 생겨. 자 마찬가지 돌아가 밖의수에 따라서 앞에 360도 곱하기 n 있다 없다?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합시다. 자 이상한 용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호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상에서 다뤘던 아까 우리 편각까지 설명하면서 내가 각도를 다 이런 식으로 30도, 마이너스 330도 이렇게 점 찍은 게 이게 도라는 단위라는 걸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중학교 과정에서 써먹었단 말이야. 이렇게 단위를 도 단위를 써서 사용하는 각도가 원래 정식적인 용어를 60분법이라고 불려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이해만 하고 넘어가. 자 어떻게 되냐면 원이 있죠. 자, 그 둘레를 360등분을 해. 그럼 당연한 거지만 한 바퀴를 360등분을 한 거야. 그렇지? 자, 등분했을 때 당연히 둘레도 360등분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세하게 부채꼴들이 360조각으로 나눠지겠죠. 그림 그리지 않고라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미세하게 쪼개졌을 때 생긴 그 부채꼴의 중심각 하나 있죠. 때 만들어지는 호의 길이라고 해도 되고 부채꼴 또는 호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중심각의 크기가 반드시 생겨요. 그 녀석을 우리가 1도라고 정의를 내렸어. 한 바퀴 기준인 거야. 한 바퀴. 그럼 니네가 한 바퀴를 360도라고 한 이유는 1도짜리가 360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360 해가지고 한 바퀴가 몇 도? 360도라고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야. 물론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아마 내가 알기로 이거 초등학교 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가볍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이걸 써먹을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전체 360도를 360등분한 게 1도라고 했으니까 그 1도를 또 쪼갤 수도 있는데요. 이걸 다시 60등분 해버려요. 단위가 있어.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1이라고 쓰고 프라임 기호를 이제 하나 딱 붙여요. 그럴 때 이거를 분이라고 해요. 1분. 그리고 1분 단위를 또 60등분을 해요. 1분을 60등분 하면 뭐가 돼? 초가 되죠? 초 시간 생각해봐 시간. 그래서 1초인데 단위는 이렇게 프라임 기호를 두 개 붙여. 그럴 때는 초라고 해요. 360도.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60 곱하면 1분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거기도 호가 고생 많았다. 자, 여기다가 다시 60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1도가 되는 거야. 이해만 해? 알았지? 많이 안 써먹어. 이건 거의 안 써. 자, 그럼 어쨌든 잘 몰라도 되는 거예요. 굳이 상관없어요. 그냥 니네가 지금까지 썼던 게
도라는 단위를 쓰는 60분법 단위였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기본 예제 요거 단위 맞춰주는 계산 방식은 있는데 요거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 했어? 60으로 나눈 게 1초면은 다시 60을 곱하면 1분이 될 거야. 60을 곱하면 1분에서 1도가 될 거야. 요거는 그냥 공식화할 것도 없고 그냥 적용할 수 있으니까. 내용 몇 자, 가지 있어요. 이렇게 오늘 3번까지 할 겁니다. 어? 자, 거기 나온 거 아니에요? 봐라. 오늘 많이 안 한다 했잖아. 좀 어려운 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자, 봐라. 안 하려고 그래. 쳤다면 그렇게. 좀 어색한 거지. 자, 그러면 수학에서 개념은 항상 내가 일반적이라고 얘기했어. 필요하다 보니까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과거에는 60분법에 해당하는 각도만 썼었는데요.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만든 이유는 얘가 뭔가 단점이 있으니까 만든 거야. 그럼 왜 그런지는 좀 알고 넘어가자. 그러면 이 녀석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단위가 있어. 도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단위 생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계산할 수가 없어. 계산 불가한 경우가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거 자, 그냥 가볍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120도랑 30도는 같은 단위니까 더하기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럼 150도잖아. 얘가 중학교 때 이런 거 계산한 거예요. 한 60도. 레이더에 이런 거 쓰지 않아요? 뭐 비슷해요. 이게 나와요, 실제로. 게임에도 나올 걸 이런 거. 뭐야? 레이더에 이런 단위 나와. 하던데 맞아, 나와. 자, 150도랑 무리 없이 계산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120도에다가 30kg이야. 단위가 안 맞지? 그럼 더하기 자체가 안 되지. 연산 불가잖아. 이런 식으로 얘도 그렇고 단위 생략이 안 되다 보니까 더하기가 안 된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끝까지 안 되는 단점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게 호도법이야. 자, 그럼 호도법의 취지는 단위를 없애버리겠다는 60분법의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단위를 생략할 수 있어요. 왜 생략했어? 계산하고 싶어. 단위 생략이 가능하고, 자, 정확하게 뭐라고 써있냐면 이 단위가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는 값을 정확하게 숫자로 실수 취급하겠다라는 거야. 자, 계산을 하겠다. 이게 호도법의 본래 목적이에요. 자, 60분법의 단점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자, 근데 정의가 조금 생소해. 이것도 잘 봐. 자, 그럼 단위를 이렇게 설정해. 아까 60분법도 원을 잘랐잖아. 저건 나오지. 얘도 원을 잘라. 근데 좀 방식이 달라. 자, 이해해 봅시다. 원의 중심이 있어요. 반지름을 하나 딱 그어볼게. 자, 그 녀석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다. 그럼 적당하게 쪼개는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부채꼴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적당히 쪼갰어. 이렇게. 근데 호의 길이가 생길 텐데 아까는 호의 길이에서 만들어지는 중심각 하나를 1도라고 60분법에서 정의를 내렸으면 얘도 당연히 중심각이 생기니까 여기가 뭔가 각도가 만들어지긴 해. 근데 어떨 때를 얘기하냐면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랑 똑같은 경우가 생기겠지. 자르다 보면. 오케이? 이렇게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의 중심각을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각도를 1이라고 쓰고 영어로 RAD라고 써요. 부를 때 라디안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60분법 아니라 호도법에서 쓰는 각도 단위야. 근데 가로쳤죠. 뭐라 했어? 단위 생략 가능하다 했지. 이렇게 괄호로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로 쓸 때는 이 라디안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 응용해보자. 똑같은 원이 있어. 위에는 1라디안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했어요?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의 부채꼴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면 너무 당연한 건데 중학교 때 배운 거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맞지? 이거 각도 단위야. 호도법에서 쓰는. 그러면 적당히 쪼갰더니 여기가 R이야. 근데 호의 길이가 2R이야. 그럼 이거 두 개 붙어 있는 거지. 대충 두 개면은 요만큼 두 개 붙어 있는 거지. 요만큼이 R이고 요만큼이 R일 거야.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이 각도 자체를 1라디안이 아니라 2배이기 때문에 2라디안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핵심은 뭐예요?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의 중심각. 근데 반지름하고 호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길이가 던지니까 같을 수 있죠. 파이 들어가잖아요. 호이는. 네? 아닌가? 라디안이 파이. 파이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계산하다 보면.
라디안도 파이 들어가. 아니 공식이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었잖아. 그렇지? 중심감 0도.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30도라고 해봐. 아 이거는 생각을 깨야 돼. 파이는 단위가 아니야. 숫자야 숫자. 그럼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파이분의 1일 수도 있잖아. 이거 길이 아니에요? 반지름이 무리수잖아요. 무리수는 오면 안 돼? 아니 너는 반지름이 루트 2짜리 넓이를 못 구하니? 아니요. 파이R 제곱이잖아. 네. 2파이R 제곱은 2루트 2파이잖아. 네. 상관없어. 무리수잖아. 길이잖아. 그러니까 파이가 무조건 온다는 보장은 없어. 안 해도.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자, 그럼 됐지? 그러면 반지름과 허의 길이가 같을 때 중심각 하나가 1라디안. 그럼 지금 말한 거를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제부터 좀 잘 봐라. 그럼 생소한 게 또 나와. 중학교 1학년 때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랑 정비해야 돼. 아 미안.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가 정비해야 되네. 그쵸? 반지름은 아니지. 정정했잖아 바로. 자, 그러면 그 정비례하다는 걸 이용해서 비례식 하나 적어볼게요. 잘 보세요. 방금 내가 말한 게 뭐냐면 호의 길이가 R일 때 중심각의 크기가 1 라디안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네. 자, 지금 비례식 쓰는 거야. 그럼 호의 길이가 2 파이 R이 되면 그건 원이지. 네. 원이지. 그럼 그때는 몇 라디안이니? 라고 비례식 쓸 수 있겠네. 지금 이게 뭐예요?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 정비례가 오겠지. 예. 맞죠? 이해할 수 있겠나? 자, 그럼 계산해봐. 뭐 나와? 2파이 라디안. 2파이인데 자, 단위의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쓰기는 라디안이라고 오늘은 쓰자. 그럼 여기는 2파이가 뭐야? 각도야, 각도. 둘레가 아니다. 각도. 알겠냐? 근데 중학교 시간으로 잠깐 들어가 볼래? 60분법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x는 몇 도가 와야 돼? 한 바퀴라며 2파이R. 원은 중심각이 360도인 부채꼴이잖아. 얘들아. 그럼 원래 중학교 시설에서 봤을 때 이건 몇 도가 와야 돼? 한 바퀴 360도. 얘들아 이거 각도라고 지금. 네. 오케이? 네. 지금 쓴 거 호도법으로 쓴 거고 라디안 단위 거 호도법이라고 했잖아. 네. 아 잘 들어 얘들아. 중심각 자 천천히 할게. 호의 길이가 요만큼 호의 길이 R이었단 말이야. 예. 근데 한 바퀴가 되려면 2파이 R이잖아 원래. 예. 공식이 얘들아. 예, 그렇잖아. 네. 근데 중학교 때 시선에서 봤을 때는 2파이 R이면 중심각이 360도일 때잖아. 아, 예. 그럼 여기 있는 X는 중학교 시선에서는 360도가 와야 되지. 예. 고민을 할 것도 없이. 네. 근데 라디안, 호도법 단위로 계산했을 때에는 2파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야. 아. 호도법 기준으로 2파이라는 각도가 나타난 거고 중학교 때는 원래 몇 도가 와야 돼? 60도법 중학교 때 60도법 360도라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이제 잘 봐. 호도법으로 2파이였던 게 60분법으로 따지면 360도랑 크기가 같다라는 공식이 하나가 만들어져. 네. 이거 뭐야? 호도법. 이거 뭐야? 60분법. 중학교, 고등학교 차이라고. 알겠죠? 고등학교 땐 이거 안 쓴다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쓸 거야. 360도를 다 2파이라서. 네, 앞으로 그래서 이게 좀 이제 헷갈려. 앞으로 선생님이 60분법 단위는 이제 잘 안 쓸 거야. 자, 오늘 이제 각도 몇 개를 좀 써줄게요. 뭔 소리야? 네. 잘 봐. 자, 저거를 다 어그로 끌면 안 돼. 저번에 자각의 문제 어그로를 끌지 않는다는 거. 잘 봐. 얘를 왜 야, 학원 다녀. 진짜 나 학원 다녀. 학원 다녀. 흑역사 아니야, 흑역사. 자, 진짜 학원 다니는 역사는 최악의 어그로였어, 진짜. 아주 좋았어. 뭐가 좋아, 이 자식아. 잘 봐. 되게 빨리 이었다. 유튜브에 길이 남겨야지. 자, 그때 영상 촬영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양면 2로 나눠봐. 그럼 180도죠. 그럼 니네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파이는 호도법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60분법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80도의 크기를 갖는다라는 거 하나 만들어져. 이거 다 암기해야 돼. 정확하게 180도예요. 네, 양면 2로 나누면 되잖아. 자, 그럼 그 다음에 이걸 또 2로 나눠봐. 그럼 2분의 파이지. 60번으로 따지면 몇 도야? 60도. 90도죠. 네. 근데 저 파이가 제가 파이가 맞죠? 니네가 알고 있는 그 파이야. 3.14. 3.14 맞아요. 그래. 근데 그걸 2로 쪼갰는데 90이라고요. 네. 어떻게 왜요? 이거는 각도 단위라고. 어떻게 해요? 그럼 이게 지금 3.14 2분의 3.14 159 653도가 180도예요. 이게 3.14 얘들아, 니네가 머릿속을 헷갈려하는 건 이 90이라는 게 이거라고 인식하고 있잖아.
당연하죠. 크기가 90도잖아. 네. 그거는 60분법 기준으로 만들어진 정의인 거고. 기준. 그래, 니네 머릿속에 자꾸 60분법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돼요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 그걸 깨야 돼. 그럼 시작부터 그냥 이 파이로 알려주면 2분의 파이 이렇게 2파이 이렇게 알려주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포도법이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럼 도를 빼주시면 안 돼요? 알아야 돼, 근데 이거. 네. 그리고 여기 다 단위 생략되어 있는 거야, 라디안이라고. 알았냐? 단위 생략 가능하다고 써놨잖아. 파이 라디안. 알겠어요? 부를 때 파이 라디안인데 라디안은 잘 안 써. 아이. 알겠지? 자, 그럼 계속한다. 잘 들어라. 외워야 되는 값도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럼 이번에 이걸 3으로 나눠봐. 3분의 파이지. 3으로 나누면 60도지. 자, 앞으로 60도는 3분의 파이라고 해석해. 그럼 평각이 3분의 파이 거꾸로? 네, 그렇죠. 거꾸로 3분의 파이 보이면 60도로 눈에 보여요. 이거는 계산 따위 문제가 아니라 암기해요. 자, 그 다음에 4로 나눠봐. 이거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자, 4로 나누면 85도지. 지금 쓰고 있는 90도, 60도, 45도 삼각비에서 많이 썼던 특수각이다. 예.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 6분의 파이. 자, 30도도 만들어보자. 6으로 나누면 되지 않아요? 6분의 파이. 자, 그럼 6분의 파이가 30도. 15. 그래서 앞으로는 30도라고 잘 안 하고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라고 바꿔서 돼. 자, 알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할 건 아닌데 나중에 삼각함수 할 때 좀 많이 써먹을 거라서 몇 가지만 더 정리해 볼게. 얘들아, 이거 양변에다 3 곱해보세요. 그럼 예. 1분의 3이죠? 예. 3 곱하면 얼마야? 270. 270도지. 지금 쓰는 거 많이 쓰는 각도라 다 외워야 돼. 2분의 3 파이 머릿속에 딱 고민할 것도 없이 270도 딱 떠올려야 돼. 나 이거 양변에 2 곱해봐. 3분의 2 파이 60분법으로 따지면 120도겠죠.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양변에다가 3을 곱해보자. 4분의 3 파이가 되죠? 네 계산하면 얼마야? 135도지. 자, 외워야 돼. 예. 예? 외워야 돼. 이거 그냥- 양변에 5 곱해봐. 지금 그냥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외우면 처음은 연산에서 찾아내시되 많이 보면서 눈에 익어야 된다. 니네 특수각도 다 까먹었잖아 지금 그 표. 아, 기억나죠? 2분의 루트 3 근데 니네가 그거를 머릿속에 그림을 표를 떠올려서 써먹은 게 아니라 바로 조건 만성적으로 나와야 되잖아. 저 기억나네요. 잘났어. 코사인 프라이. 어쨌든 이것도 똑같아. 45도 아 4분의 8 바로 탁 떠올라야 돼. 코사이 30. 이거를 아니야 사인 얘들아 이거를 삼각함수 끝나기 전에 좀 해놔야 된다. 그리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삼각함수 그림 그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했죠? 이거 계속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다 하는 거다. 물론 이 각도가 더 많이 나오고 앞에 있는 거랑 더불어서 이 단원에서는 이 각을 자주 쓰지는 사실은 않아. 앞에 있는 걸 일단 먼저 외워야 되는데 하는 게 낫지. 자, 이거 양변에 5 곱해봐. 6분의 150파이죠. 150도죠. 자, 여기 사이에 나열되어 있는 각도들이 나중에 삼각함수 할 때 거기 가면 함수도 나오는데 방정식, 부등식도 있어요. 심지어 건드리는 게. 그때 이거 다 나오거든. 안 돼. 여기 써 있는 각도들 많이 써먹어가지고 그래서 네. 배우라고 한 거야. 안 돼. 자,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게 있어. 책에 보면은 호도법하고 라디안, 60분법하고 변환하는 공식 같은 게 써있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이해만 하나 해보자. 자,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요. 60.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잘 봐라. 이 파이가 360도라네. 예. 360도. 예. 자, 그럼 두 가지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 얘를 이거 원래 라디안이 생략된 거라 그랬지. 예. 이걸 굳이 쓰면은 2 파이 곱하기 1 라디안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예. 오케이? 그럼 그게 360도란 말이야. 예. 그럼 양변을 2파이로 나눠요. 그럼 1 라디안 자체가 파이분의 8분의 360도라서 그렇죠. 파이분의 80이라는 자, 변환하는 공식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연습도 잠깐 해볼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식을 이번에 이렇게 바꿔볼게. 360도를 기준으로 바꿔볼게요. 양면을 360. 360도는 360 곱하기 1 뭐라고 해도 되지 않니? 그럼 이번에 양변을 360도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1도가 360분의 2파이가 되니까 자, 이거를 왜 쪼개는지 알겠어? 도라는 단위가 넘어가면 약분을 못해. 얘들아, 도 단위 있으면 생략이 불가능하다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누기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쪼갠 거야. 자, 180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60분법을
지들끼리 뭐 우리랑 대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뭔데? DEG가 그러면 60분법이고 어레이 D가 후두법인 거예요? D 뭐라고? DEG 디그리 디그리 이인치? 디그리? 디그리 이거 어디서 나왔네요? 계산기 계산기? DEG랑 DEG랑 어레이 D가 D가 디그리가 뜻이 그거요? 각도 아닌가요? 나도 잘 정도 모르겠어. 정도. 나도 그러니까 모르겠어. 각도가 할 때 공학계산기 있긴 해. 어레이 D가 그럼 이거예요? 라디 아니야. 기준이 라디안이면 60분법이면 저기 나오더라. 잘 기억이 안 나. 자 어쨌든 나누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0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게 책에 나와 있는 거라고. 자 그럼 연습 하나 해보자. 자 100도 있죠? 60분법이죠. 이거를 호도법으로 바꿔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단위를 60분법에서 호도법이 돼. 자 그럼 생각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되게 쉬워. 60분법에 파이가 없어. 네. 호도법에 파이가 다 있단 말이야. 네. 그럼 파이가 있게끔 만들려면 둘 중에 뭐 쓰면 되겠어요? 위에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걸 붙여줘요.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돼. 야, 잘 봐. 도가 파이로 바뀌었잖아. 이게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공식이란 말이야. 얘들아, 대단한 수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연산하는 거잖아. 예? 알겠어요?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파이가 들어가야 된다고. 예. 그 60분법에 해당하는 도 단위는 날아가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럼 얘랑 약분하면 도 단위가 날아간다고요. 네. 자, 그럼 계산하면 이거 얼마니? 9분의 5냐? 5분의 5 파이. 그래서 이게 호도법 단위로 딱 바뀐단 말이야. 자, 그럼 반대로. 그럼 도가 그 후두법 미지수처럼 수치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얘들아 동그라미 없앤 거 이거 같아. 100 곱하기 1도고 이거는 180 곱하기 1도잖아. 숫자끼리 약분하고 1도랑 같은 숫자끼리 약분되잖아. 아니 단위가 같을 때에는 더하기 빼기 된다고 아까 써줬잖아. 그럼 당연히 곱하기 나누기도 되겠지? 되겠지 임마? 당연히 안 되겠어? 자 그러면 반대로 해볼게. 5분의 2파이를 60분법으로 바꿔볼게. 자 그러면 파이가 있으면 안 되죠? 호두법에만 있는 거야. 72도요. 그럼 이번엔 요거 써먹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파이분의 180도를 32도. 72도. 얼마야? 72. 72잖아. 병신. 왜? 180이라고 파이가. 비용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유, 180 곱하기 5분의 2 해봐라. 됐지? 자 이렇게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 중요한 건 이거 외워라. 계속 나오니까 외워야 된다 이거. 알았지? 외워야 된다. 자 이런 게 좀 어색해서 니네가 어려워해 처음에. 자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에서 앞선 나서 바꾸지 말고 빨리 플레이트 촉발. 레이트를 외쳐. 인정. 자 우리 원가 부채꼴 중학교 과정에서 했을 때 호의 길이랑 넓이 공식 암기했었단 말이죠. 그거를 호도법 단위로 공식을 정리만 하면 해볼게요. 네, 그거 정리할 거예요. 자, 고등 버전의 공식으로 새롭게 정립할 거야. 호의 넓이와 길이. 자, 그럼 보자. 여기 세타라고. 자, 그래요. 자, 보세요. 이번에 그냥 임의로 부채꼴을 쪼갠 거야. 자, 중심각은 보통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 부를 때 세타라고 읽어. 저 과학 시간에. 과학 시간에 많이 나오지. 자, 그때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그때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호의 길이는 중학교 때 유도했던 거 그대로 할 거야. 정비해야죠. 누구랑? 중심각하고. 맞지? 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중심각의 크기가 잘 들어. 네. 중심각의 크기가 2파이 호도법. 네. 2파이가 360도. 중심각의 크기가 2파이라는 호도법일 때 전체 360. 잘 봐. 호의 길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야. 네. 중심각이 한 바퀴면은 그게 2파이라는 파이 거고. 세타. 그러면 전체 호의 길이가 2파이 아니야? 잘 들어. 자, 비례식 쓰고 있다고.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는 호의 길이 L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네. 고등 버전으로 다시 쓰고 있다. 이거 360도야. 네. 써있다 저기. 자, 그럼 L의 크기를 계산하고 있으면 파이를 날리는 거고. 자, 그럼 2파이 그냥 날라가죠 이렇게. R 세타. 그러면 R 곱하기 세타라고 만들어주죠. 자, 이게 중학교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들은 공식이야.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물론 여기 있는 세타는 뭐냐면 호도법에 의한 바거든. 그때 야, 니네 중학교 때 호의 길이 계산하면 아까 뭐 종민이가 얘기하긴 했는데 360분은 대부분 파이가 들어갔지. 이게 호도법 각도다 보니까 이건 수치잖아 수치.
오케이? 일반적으로 파이가 없었죠. 그래서 파이가 있는 숫자랑 곱했다 보니까 답에 파이가 대부분 들어가. 근데 아닐 때도 있다고. 알았지? 자, 이게 호소법에 의한 정도입니다. 맞아. 중학교 때 들었어. 알겠죠? 자, 그럼 넓이도 계산해보자. 자,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가 2파이, 물론 360도. 예. 그때 넓이가 파이R 제곱이죠. 예. 그럼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는 넓이 얼마야? 이렇게 식 쓸 수 있겠지. 예. 됐니? 자, 그럼 마찬가지로 계산해봐. 파이가 날라가고 아이고, 파이만 달라가죠. 미안. 2 세탑 R제곱. 2 R제곱. 자, 그럼 2분의 1? 네. 아니, 얘랑 2 곱하기 아. 말 제곱 곱하기 세타 이렇게 만들겠지. 네. 니네가 외웠던 공식이 원래 중학교 때 뭐였어요? 2분의 1 R L이죠? 그럼 L에다가 R 세타 집어넣으면 이거 만들어지지. 예? L에다가 R 세타, R 곱하기 세타 집어넣으면 R 제곱 세타잖아. 네. 위에 거랑 자연스럽게 똑같아. 오. 당연한 거야. 오. 알겠어? 2분의 1 RL도 지금 계산한 과정으로 증명했었다고. 잠깐 S가 뭐죠? 넓이! 이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했다고 여기 360도 집어넣어서 계산했다고. 화도법으로 안 해줬는데. 안 해줬지 당연히. 그땐 360도분의 중심각이었으니까. 그쵸. 도 들어가는 거 다 60분법이라고 이것들아. 알겠죠? 자, 그래서 중학교 때랑 다르게 고등학교 때 요 공식하고 요 공식을 많이 써놓으니까 360분법이 아니고. 그런 건 없어. 자, 그럼 연습 2개만 해보자. 끝. 오. 네. 야, 별것도 없는 내용 정말 천천히 했다. 어려워 진짜 처음 할 때. 이거 좀 외워와. 알았냐? 많이 써먹을 거니까. 많이 어려운데요. 벌써부터. 생수에서 어려운 거야. 자, 반지름이 4예요. 적용할 것이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자 중학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호도법 단위로 나타나. 자, 이거 라디안 생략된 거라고. 자, 그때 호의 길이 계산해 보세요. 옆에 써 있잖아. A 더하기 급이 파이요. 계산하겠니? R 곱하기 세타니까 파이. 4 곱하기 4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파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넓이도 계산해 봅시다. 자,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라고 했지? 16 곱하기 2파이.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파이라고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둘레 길이가 2래요. 이채권이 어른 1. 둘레 길이가 1이래요. 어른 1. 어른 1. 자,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찾아보래요. 넓이가 최대가 될 때 파이로 나눈 다음에 2로 쪼개면 반지름이요. 자, 그때 반지름하고 중심각의 크기랑 두 개 다 계산해봐. 파이 제곱분의 1. 자, 그럼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뭐 이렇게 되지 않겠니? 파이분의 1이에요 그럼? 반지름 찾으라고 해서 식 이렇게 해서 이거 이장 저 수학서에서 2차 함수 할 때도 많이 했어. 반지름 아니라고 놓고. 반지름은 1이잖아요. 자, 둘레 미안하다. 둘레 길이 10이다. 미안하다. 아. 자, 그러면 호의 길이는 12-2R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 됐니? 그럼 넓이가 최대라고 했으니까 넓이 관계 채워야겠네. 12가 설마 2차 함수 구호예요 그러면? 2차 함수 문제요. 12가 있으니까. 자, 네? 왜야 12잖아 빡대가지야. 둘레의 길이가 10이라고. 아. 어디를 본 거야? 호의 길이 10을 왜 했어? 원의 둘레 길이가 자, 그럼 넓이 계산해봐. 그럴 수 있지. 중학교 공식 써도 돼. 2분의 1 R, L 아니야? 알레 맞지? 그럼 R에다가 12 마이너스 2R. 2R. 이 공식을 안 쓴 거는 중심각이 안 나와 있어서 안 쓴 거다. 알았냐? 이거 중심각이잖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겠죠? 그럼 이 R에 관한 2차 2로 나가가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표준형 바꾸고 꼭지점 찾아야 돼. 마이너스 얼 마이너스 자, 3의 제곱 바꾸면 플러스 자, 이렇게 돼. 그리고 원래 이거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못 따져야 돼. 고등과정이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가 설정될 수도 있다고. 자, 이거 계산해야 돼요 원래. 자, 이거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양수해야 되겠죠? 예예. 그 다음에 얘도 양수해야 되겠죠? 예예. 그럼 얘와의 공통 범위는 0에서부터 6까지지. 예예. 됐니? 이거 써야 된다고 니네 문제 풀 때. 쌤 근데 무조건 R은 6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인데 저기? R이 6이 되면 호의 길이가 빵이 되는데요? 그런데. 둘레의 길이가 부채꼴이 야, 정신 차려. 너 자, 그 원의 그림 둘레잖아. 그림은 어떻게 돼? 물어보려고 했는데 수계방정식에 R은 3이고 최대값이 9가 되잖아. 자, 근데 제한된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어요? 0에서 0부터 6까지는 정확하게 대칭이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빵꾸 뚫려 있는 건 최소값을 정의 못 내리지. 네. 부호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대값만 뭐가 되는 거야? 9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럼 그때 반지름이니까 일단 R은 3이겠다. 네. 자, 이거 3. 중심각은 어떻게 찾을까? 이거예요. 아 사실 앞에. 자, 그럼 넓이가 결국엔 9라 그랬잖아. 네. 반지름도 3인 거잖아. 네. 오케이? 그러면 요 공식에다 이제 대입하는 2 아니에요 2? 그럼 어떻게 돼요? 넓이가 9죠? 아니. 아 9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잖아. 이 공식이. 2네. 그럼 집어넣으면 세타가 얼마야? 2야. 말도 안 얘는 또 되는데. 파이가 없네? 근데 이것도 똑같아. 파이가 무조건 있다라는 보장은 없다. 아까 종윤이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중심각이 2라고. 약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중심각이 2라고. 잘 들어. 이 라디안 아니야? 라디안이라고 아까 내가 써줬잖아. 호도법. 60분법에 2도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아. 알았어. 생각보다 1라디안이 커 그리고. 1라는 몇이에요? 57도 17분 45초래. 야. 아니 해줘야 돼. 아니, 아니 나중에 해줄게. 너무 헷갈릴 것 같아. 이거는. 한 60도 60도 정도 되나? 60도 오케이. 그쯤 되나? 120도네 저게. 아 그쯤 돼.